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화웨이 밴드 11이 있고 오늘은 이 밴드의 언박싱과 함께 간단한 사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빌드 퀄리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 전반적인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한 가지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화웨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도 전혀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제가 하는 말들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 의견이나 그 어떤 것에도 어떤 회사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해서 편향된 의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어떤 회사의 후원도 없고 특정 기기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라는 식의 회사 개입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제 전반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여는데 진짜 먹었네. 그래서 저는 편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꽤 좋은 점이죠. 왜냐면 여러분,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유튜버들과의 외부적인 어떤 상호작용이나 영향 없이 정말 순수하게 제 의견을 볼 수 있으니까요. 보통 다른 유튜버들은 어떤 부분만을 엄청난 변화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와, 박스에 충전기가 없네요. 환경 보호에 정말 대단하죠. 근데 기기를 충전할 수 없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에는 이 핑크빛 로즈골드 느낌의 밴드가 들어있고 그 외에는요. 그리고 여기에는 타입 A에서 이 자석 플러그로 연결되는 충전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꽤 잘 고정되네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연결 방식입니다. 적어도 화웨이 제품에서는 흔한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시계를 살펴보면 이 제품의 프로 버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프로 버전과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곧 프로 버전을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사실 곧이 아니라 바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계의 프로 버전을 나란히 두었는데 보시다시피 정말 비슷합니다. 화면 크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같다고 되어 있지만 본체가 약간 더 크고 좀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알루미늄 바디에 각진 모서리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요, 디자인이 약간 다르게 돼 있어서 보시다시피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은 전체적으로 더 둥글게 마감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밴드나 스마트워치와 더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쪽은 좀 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더 깎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쪽도 여전히 약간 둥근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다시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기 스트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손목에 착용하게 될 제품이잖아요. 당연히 착용감이 좋아야 하고 이 부분에서 화웨이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스트랩들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만졌을 때 부드럽고 착용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들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지만 다른 저렴한 밴드들처럼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 밴드들은 부드럽긴 해도 너무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무처럼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죠. 그리고 보통 너무 쉽게 늘어나지 않게 약간 더 단단하게 만들면 그런 경우에는 아주 딱딱한 고무나 실리콘 같은 느낌이 되곤 해요. 이건 정말 느낌이 좋고 보시다시피 아주 유연해요. 제가 거의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유연하다는 점에서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착용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고무 아니면 플라스틱 버클이 달려 있습니다. 내구성 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저는 금속 버클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적어도 그런 것들이 저에게 좀 더 신뢰감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꽤 표준적인 형태라서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스트랩에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텔레스코픽 작은 부품들은 그냥 눌러서 여기서 빼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이고 단지 크기만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버클을 다른 시계에서
빼서 금속 버클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요. 물론 색상이 맞지는 않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버클이라서 디자인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트랩을 채우고 버클을 잠글 수 있고 끝부분에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끼워 넣으면 스트랩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고정 장치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빠져서 정말 짜증나게 되는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여기 정보가 적혀 있네요. 화면 크기는 대략 1.62인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디스플레이는 AMOLED라서 밝기가 아주 좋고 깊은 블랙과 무한대의 명암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정말 꽤 훌륭할 거예요. 해상도 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데 286 곱하기 482 픽셀을 지원해서 인치당 347 픽셀의 픽셀 밀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시계 특히 이렇게 저렴한 밴드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건 정말 괜찮은 밴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터리 수명입니다. 이 제품은 화웨이에서 나온 스마트 밴드이기 때문에 자체 독점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죠. 장점이라면 바로 배터리 수명인데 일반적인 사용 기준으로 약 8일,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력을 아끼고 여러 가지 기능을 최소화해서 사용할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8일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분명히 구글이 탑재된 어떤 스마트워치와 비교해도 훨씬 앞서 있는 수준이죠. 보통 그런 제품들은 이틀, 많아야 사흘 정도밖에 못 가는데 이 제품은 8일에서 최대 14일까지 갑니다. 전력을 아끼고 싶다면 배터리 수명 면에서 확실히 개선된 점이고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밴드에서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배터리는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샤오미 밴드를 썼던 적이 있는데 초기 모델 중 하나였어요. 1세대였는지 2세대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제품은 아직 흑백 디스플레이였고 하단에 동그란 버튼이 달려 있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때는 배터리 수명이 한 달이 넘게 갔었죠. 사실 한 달보다 더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밴드들은 가격 대비 정말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당연히 그 정도의 배터리 수명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긴 하죠. 하지만 제가 말한 그런 샤오미 밴드들보다 이 제품이 기능은 더 많습니다. 그 샤오미 밴드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했었죠. 그래서 기능이 조금 더 많아지면은 배터리 수명은 줄어들고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특히 웨어 OS 시계들이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짧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시계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구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을 감시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형편없는 배터리 수명을 감수해야 하고 대신 적당한 배터리 수명과 적당한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스토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기능에만 한정되어 가령 스타바 같은 앱을 연동해 시계 데이터를 휴대폰으로 옮기고 싶을 때처럼 말이죠. 다행히도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이 기기에서는 그걸 다운로드 할 수 없으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훨씬 더 나은 배터리 수명을 얻는 대신 생기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품의 단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센서나 연결성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능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기는 구축 IMU 센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밀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지자기계 센서가 모두 통합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광학 심박 센서도 있고 주변광 센서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있으니 생각이 좀 막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일부입니다.
또한 오기압의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오기압은 다이빙 시 약 50m 깊이에 해당하며 그 깊이에서 약 10분 정도 견딜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리고 작동 온도는 여기 보시면 섭씨 0도에서 35도까지입니다. 화씨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화씨로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섭씨 0도는 미국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는 점인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인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웨이 제품이니까 미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 어쨌든 그 외에도 블루투스 6.0과 BLE 그리고 2.4GHz 연결을 지원하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원되는 기기나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로는 안드로이드 9 이상, iOS 13 이상을 지원하고 놀랍게도 이게 iOS에서도 작동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할 텐데 실제로 아이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은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화웨이가 애플과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나 업데이트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애플에서는 서드파티 소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맞죠? 만약 설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건 별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그들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iOS 13 이상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어떻게든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만약 작동한다면 연결성 측면에서는 실제로 더 나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갤럭시 워치 6, 7 등과 같은 기기와의 연결 지원처럼요. 갤럭시 워치는 아이폰에 연결할 수 없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건 좀 바보 같지만 어쨌든 이 제품은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점에서는 확실히 우위가 있네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시계의 크기입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바디를 가지고 있고 로즈골드 느낌의 디자인의 측면은 무광 마감 그리고 반짝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챔퍼 엣지라고 부르죠. 맞나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가 약간 광택 처리되어 있어서 꽤 멋집니다. 디자인이요. 뒷면은 당연히 플라스틱이고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유리 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리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사파이어 글라스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전체 케이스의 크기는요. 43.5mm에 28.2mm이고 두께는 거의 9mm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8.99mm로 전체적으로 꽤 컴팩트한 시계입니다. 혹은 밴드일까요? 그리고 무게도 그리 무겁지 않아서 약 19g 정도밖에 안 나가서 정말 가볍습니다. 여기서 프로 버전과의 차이점은 프로 버전에는 실제 GPS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추적할 때 휴대폰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지도를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서 휴대폰과는 별개로 속도 같은 정보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 버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아쉽게도 GPS 추적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AI 개요에서 얻은 정보의 전부입니다. 저도 사실 좀 헷갈렸거든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이죠.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렴한 피트니스 밴드를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추적 기능도 있습니다. 아마도 프로 버전이 GPS가 탑재되어 있으니 더 잘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당연히 프로 버전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 버전의 가격은 약 $70이고 이 제품은 사실 이 제품이 얼마인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건 대략 얼마였더라? $15 정도 더 저렴해서 $76에서 빼면
약 60달러 정도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 10에서 20달러 정도 더 저렴하게 이 제품을 살 수 있고 15에서 20달러만 더 내면 프로 버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S가 탑재된 프로 버전을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PS가 있는 버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달리기나 위치 추적이 필요한 운동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만 한다면 사실 이런 기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샤오미 밴드 같은 제품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샤오미도 꽤 괜찮은 밴드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제품의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 제품은 조금 더 폭이 좁아서 손목에 더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품도 디스플레이가 훌륭하고 전반적으로 배터리 수명도 좋아서 정말 괜찮은 밴드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대략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